전선 볼게요. 전선하면요, 전깃줄에 있는 그 전선이 아닙니다. 그거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선은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경계를 전선이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 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이 지표와 닿았을 때를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데, 전선면과 전선을 또 딱히 구별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구나만 아시고 뭐 전선면, 전선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행인 건 우리가 공기 덩어리의 성격을 얘기를 할 때 온도, 습도 다 따졌었죠. 근데 전선을 얘기를 할 때는요, 온도만 따져주면 돼요. 온도 따라서 어떨까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다. 어떤 공기와 어떤 공기가 만났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 예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남녀 짝 지었을 때 전쟁 나죠. 성 긋고 책상 올리고 지우개 긋고 넘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경계에서는요, 굉장히 기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보인다? 이 전선의 첫 번째, 전선이 무엇이다? 두 번째는 전선의 종류. 전선의 종류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첫 번째는요, 일기도 기호로 표현하면 전선의 종류는 이렇게 쪼삣쪼삣쪼삣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한랭 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동글동글동글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온난 전선이다 얘기를 하며, 세 번째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이렇게 하나상에서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폐색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글 세모가 어긋나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정체 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두 내용은 같이, 즉 비교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누구부터 한다? 한랭과 온난 전선부터 선생님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자, 지표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표면에 이 따뜻한 공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다? 뒤쪽에서 차고 무거운 공기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다시 말해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네요. 뭘 이룰까요? 전선면을 이루고요. 지표면과 만났을 때 바로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무엇이다? 이런 경우가 한랭 전선의 형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요, 찬 공기는 무겁고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요. 그래서 뒤에서 들이닥치게 되면 따뜻한 공기가 무엇한다?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기가 상승하면 선생님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그렇죠. 단열 변화에 의해서 온도 하강, 응결, 결과적으로 뭘 만든다? 구름을 만듭니다. 이때 만들어진 구름은 따뜻한 공기가 급격히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키가 큰 구름, 선생님 키가 큰 구름을 뭐라고 했죠? 정난운이 형성이 되고요. 이런 정난운은 한랭 전선의 선생님이 쪼삣쪼삣하다고 했었죠. 이런 기호가 있는 걸 전선 앞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쪽을 전선 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구름 같은 경우에는 한랭 전선 어디? 뒤쪽에 생깁니다.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기 때문에, 지금 수직으로 발달한 구름이기 때문에 이 정난운이 형성되면요,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게 되고요. 특히 이 정난운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내린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주로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즉, 선생님 뭐라고 했었죠? 전선 주변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남녀 짝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요란하죠? 날씨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난 전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처음부터 찬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쫙 깔려 있었어요. 여기를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무거운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역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네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전선면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전선면이 만들어지고요.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났을 때 동글동글동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경우가 바로 온난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공기가 만났고 따뜻한 공기가 더 가볍기 때문에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 어떠하다? 이번에는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층운이다, 층운형 구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경우에는 전선면이 있는 온난 전선은 동글동글동글하다고 했으니까 이 동글한 쪽이 전선의 앞이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뒤로 간다면 전선 어느 쪽에? 앞쪽에 나타나며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라고 했으니까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이 경우에는요 이슬비 형태로 비가 내린다.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전선 주변은 날씨가 온난이든 한랭이든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되시죠? 그렇죠. 한랭과 온난의 구름의 형태, 강수 구역과 강수 지역을 비교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었을 때 찬 공기가 들이닥쳐서 전선면이 만들어지고 전선이 만들어지는 한랭전선이고요. 찬 공기가 기본 있었을 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 마찬가지 뭡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는 온난전선이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요거 비교하셔야 되죠. 자, 이 중에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전선면의 기울기나 전선의 이동 속도 이런 거 따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면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전선면. 이겁니다. 전선면. 누가 더 급격한가요? 그렇죠. 한랭전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고요. 온난전선은요. 그렇죠. 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완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언급하고요. 구름과 강수 형태, 강수 구역. 이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꼭 짚어드리면서 정리했습니다. 구름의 형태는요. 정난운이네요. 어떤 구름이라고요? 수직발달 구름이고요. 층운이네요. 선생님 난고곤 곧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전부 뭐가 붙었어요? 층운. 결과적으로 층운이에요. 어떤 구름 층운은? 수평발달 구름. 여기는 구름의 형태가 정난운이고요. 여기는 층운이다. 강수 형태는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난운에서는 천둥, 번개, 동반한 소나기 내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슬비, 보슬비, 가랑비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구역은요, 선생님 뭐라고 했죠? 강수는요, 비는 항상 구름이 있어야 내려요. 구름이 있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구름 있는 지역에서만 비를 내립니다. 그럼 전선 뒤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선 뒤에서 수직발달 구름이기 때문에 좁은 구역에 비가 내리는 거고요. 이번 경우에는요, 그렇죠. 전선 앞쪽에 내리고요. 어떤 지역? 수평 발달이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 앞과 전선 뒤가 어떤 말인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선의 이동 속도입니다. 자, 이 전선이요, 이 자리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 있죠. 전선은요, 편서풍이라고 하는 것. 서풍이에요. 서쪽으로 치우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애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바람의 이름을 붙일 때는요, 시작하는 쪽에 이름을 붙여요. 그럼 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시작하는 바람이죠. 즉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서풍을 타고 전선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전선이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선이 이동을 할 때 이동 속도가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했을 때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더 빠릅니다. 선생님 부등호로 그냥 표시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가 우리가 전선의 종류 중에서 폐색전선이 있었죠. 폐색전선을 결정을 한다. 그것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또 하나, 편서풍을 따고 전선이 이동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제외하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났을 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찬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가 밀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볼게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온난전선에서 둘 중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입니다. 그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각각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일 때, 이제 편서풍을 타고 전선이 이동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선이 무엇하고 나면, 전선이 통과 후에 한랭전선이 지난 곳은 어떨까요? 찬 공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합니다. 여기는요, 기온이 상승을 해요. 더불어 기억하실 건, 기압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압이 어떤가? 우선 이걸 기억하세요. 기온과 기압은 반대예요. 즉 여기서는 기온이 감소하니까 기압 올라가고요. 기온 증가하니까 기압 감소합니다. 왜 그러냐? 자, 볼게요. 기압이라는 건 공기 양이라고 따지셔도 돼요. 근데 어떤 지역이 따뜻해요. 가열이 돼서 따뜻해요.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요. 그래서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변은 어때요? 공기양이 부족한 거죠. 즉
따뜻한 공기가 지난다, 공기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그 저온 공기량이 부족하다, 기압 낮다, 요 정도만 접근해 두도록 하겠습니다.